왼쪽에 보시는 이제 그림이 아마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구조물의 이제 변형을 표현하고자 하는 단자유도계의 형상입니다. 질량 M을 갖고 있는 구조물이 있고요. 이 구조물의 경계 조건이 있는데 경계 조건이 연결될 때 우리는 강성 K와 댐핑 C 값을 갖게 됩니다. 하중을 시간 따라 줬을 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시간에 따른 변이량을 보는 게 관심사겠죠. 그것들을 풀어주는 운동 방정식이 보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수식인데 원래 제 강의는 수식이 별로 없는데 몇 개 안 되는 수식입니다.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때 요거는 우리가 밑에 보시는 것처럼 관성력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요 항은 이제 감쇄력을 의미하고 요 항이 이제 복원력을 의미합니다. 실제 물리 현상은 다 관성과 그다음에 댐핑에 해당하는 감쇄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적이라는 해석 종류는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인 관성력과 감쇄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이 두 가지 항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없애고 그다음 보시면 작용 하중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근사적인 조건입니다. 즉, 시간 개념 자체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개념 자체를 없애면 기본적으로 이 T항이 없어지고 앞서서도 이 두 개 항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는 식이 뭐냐면 F, 즉 가해진 하중이 K와 X의 관계식을 갖게 된다는 게 정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중값을 집어넣으셨을 때 그냥 상수값 300뉴턴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이렇게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근사적인 조건을 이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집어넣으신 거고요. 실제 물리 현상은 시간 따라 하중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근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해석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기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정적인 조건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 선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서 하중이 시간 따라서 근사한 조건을 썼을 때는 우리가 선형 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리 현상이 다 꼭 이렇지만 있지는 않겠죠. 즉, 제가 탄성 영역뿐만 아니라 내가 소성까지도 좀 고려해 보고 싶다. 아니면 이럴 때 변형이 클 수도 있다. 아니면 경계 조건이 계속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에 위배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즉, 반대되는 조건은 우리가 선형 조건이라 쓰지 않고 선형에 반대되는 이 비선형이라는 조건을 써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선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선형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AND라는 조건, 그러니까 모두 다 만족해야지만 우리가 선형이라는 조건을 쓸 수 있지만 비선형은 OR이라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위배가 되면 그건 다 비선형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적인 상태에 반대가 되는 개념은 이제 동적인 상태가 되겠죠. 즉, 하중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조건들입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개념과 감쇄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는 이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도 시간 따라 바뀌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개념을 고려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서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형 정적 해석이고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위배하면 비선형 해석을 하되 하중이 시간 따라서 일정하다 상태로 가정을 할 수 있다면 비선형 정적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형 조건을 만족했는데 하중이 시간 따라 계속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형 동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도저도 아니면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비선형 동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비선형 동해석이에요. 다 선형성을 갖고 있지는 않고 다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해석도 다 비선형 동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비선형 동해석 가면 갈수록 해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경향성을 보려고 하는데 매우 난이도가 높은 비선형 동해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 종류를 선택하는 것이 해석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팁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메쉬 프리를 처음 써보신 분들 그리고 처음 써보신 분들 대부분 이 강의를 들으실 텐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자 하는 물리 현상이 실제 비선형 동해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비선형 동해석은 해석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근데 본인이 해석할 수 있는 해석 역량은 높지 않다라고 본다면 본인이 할 수 있는 해석 종류부터 먼저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즉, 처음에는 선형 정적 해석을 먼저 하시고 해석이 잘 되는지를 보신 다음에 이제 제가 가정했던 것들을 하나씩 풀어서 이번엔 비선형 해보고 이번엔 동해석 해보면서 해석을 진행시켜 나가시면
보다 에러 없이 그다음에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결과를 도출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설계에 반영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해서 선형 정적의 이해 그리고 우리가 선형 정적을 어떻게 기준 삼아서 구분할 거냐와 또한 어떻게 해석 종류를 선정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